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M&E 테크놀로지의 박성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사례를 중심으로 본 모터 설비 예지 보전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목차는 모터 예지 보전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터 예지 보전 기술이 많이 쓰이는 이제 진동 분석 기술과 전류 분석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어떤 대형 사고가 하나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런 사소한 징후가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터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소한 징후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징후를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설비 플랜트 정지하거나 이러기 전에 이 조치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터도 이 예지 보전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터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터의 전원을 공급해 준 이제 분전반이 있고, 모터에 그 코일로 감아져 있는 이런 고정자가 있고, 요 안에 회전하는 회전자,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적인 부품들, 베어링이라든지 커플링의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거라든지, 고정 볼트가 풀린 거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고장이 나기 전에 이렇게 예지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로 인입되는 이 전원 상태를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모터 자체의 그 회전자나 고정자 절연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기계적 결함을 알 수가 있는데, 주로 진동 기술은 이런 기계적 결함 쪽에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전류 분석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전원에 대한 거가 강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 모터 상태에 이게 그 회전자 고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고정자 절연 보는 거를 이제 개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전원 들어오는 이쪽에 모선의 결선 불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류 기술에 의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모터 시스템, 모터에 전원을 공급해 준 이런 MCC가 있고,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부하를 구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팩터들에 의해서 고장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진동 분석은 이 부하에서부터 모터로 오는 이쪽 신호 분석이 강점이 있고, 그래서 주로 기계적 결함을 보는데 이제 강점이 있고, 전류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원이 들어와서부터 모터로 가는 쪽,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결함까지도 요새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동 분석 기술과 이 전류 분석 기술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뭐 진동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 진동 분석은, 전류 분석은 CT 전류를 취득하는 CT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이 센서 설치하는 위치가 이 진동 분석은 현장에 모터에다 부착을 해서 부착해야 되는 측정 부위가 좀 손상될 우위가 있지만은, 전류 분석은 그냥 MCC 내부에서 CT하고 PT만 걸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설비 손상이 없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진단하는 거를 이 진동 분석은 보고자 하는 부위에 그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어디서 데이터 취득을 하고, 근데 전류 분석은 모터 아까 말씀드린 그 모터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CT하고 PT만 갖고 전체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진단 항목으로 보면은 진동 분석이 주로 이제 기계적 결함에 탁월한 그 면이 있고, 전류 분석은 전원과 모터 기계 상태를 전반적으로 보는 그런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진단 정확도로 보면은 이제 뭐 진동 분석에서는 기계적 결함 보는 게 센서 한 3개 정도 이상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고장 진단 정확도가 상당히 높게 되겠고, 근데 한 개만 갖고 이제 그 RMS 진동 RMS 총량 값을 보는 거 갖고는 전체적으로 진동 레벨이 높다 낮다 정도만 보는 그런 정도가 되겠는데, 이 전류 분석에서는 하여튼 CT, PT 갖고 연결해서 전원 상태하고 모터 상태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진동 센서 하나만 갖고 이 RMS 값을 갖고 진동 분석하는 것보다는 전류 분석이 기계적 결함을 보는 거에서 좀 더 강점이 있고,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진동 센서 요 서너 개를 설치하고 보면은 그 진단 정확도가 훨씬 더 높게 되겠습니다. 전체 운영 측면에서 보면 주요 모터에 대해서는 진동 센서 한 서너 개를 부착을 해가지고 기계적 결함을 갖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전류 분석은 전원 기계적 결함뿐만 아니라 전원 상태라든지 모터 상태를 전반적으로 보는 거에 강점이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동 분석 기술을 보게 되면은 진동 센서에는 이제 뭐 세 가지 종류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고자 하는 곳에 이런 모터를 보게 되면 모터의 액셜 축 방향, 그다음에 그 수평 허리젠털 방향, 그다음에 버티컬 그 수직 방향,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 이제 상당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고자 하는 위치에 전부 센서를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 수량이라든지 비용 면에서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센서 종류에는 이제 가속도 센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가속도 센서는 주로 고주파수를 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변위 센서는 이제 저주파수 영역, 그다음에 속도 센서가 가운데 영역 정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동 분석을 해서 모터 진단할 때 베어링 고장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가속도 센서 하나를 두고 RMS 값을 갖고 총량으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주요 모터에 대해서는 뭐 변위 센서든 가속도 센서든 이게 서너 개를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은 진동 분석 기술에 의해서 이제 베어링 진단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 진동 분석에서는 이제 총량값으로 보는 거는 그걸 오버홀 진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설정값을 정해 놓고 그거보다 낮을 때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설정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요거 갖고 이제 어디가 고장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방법으로 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화학 공장에서 하나 취득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진동 센서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순간에 뭐 1개월 전에 오버홀 진동 값이 갑자기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딘가 이제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주로 고장이면은 이제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베어링 진단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베어링 하우징 표면에다가 가속도 센서를 축 방향,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이 세 개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가속도를 측정을 해서 이 베어링의 요 내륜을 갖다 진단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진동 총량값을 갖고 양호한 상태였고, 요 스펙트럼 분석에도 양호하게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피크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갖고는 이제 어디가 고장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어링 하우징에다 센서 세 개를 두고 전부 이제 베어링의 외륜 주파수, 내륜 주파수, 또 볼 스핀 주파수 요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스펙트럼 분석에서 내륜 주파수에서 피크 올라가지고 고장이다라고 진단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 분석을 할 때는 일반적인 방법이 이제 가속도 센서 하나를 두고 오버홀 진동값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센서를 뭐 3개 이상을 설치를 하고 진단을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류 분석 기술에 의해서도 이제 기계적 결함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기계적 결함 주파수가 전류 신호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요 FS라고 하는 60Hz 주변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고장 나는 그 결함 주파수가 요 슬립에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전류 분석 기술에서는 요 이제 볼 베어링 진단한 사례가 되겠는데, 요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취득을 한 데이터인데, 요게 쿨링 덕트예요. 그러니까 쿨링 팬이 요 덕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모터 상태를 진단하기가 이 덕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어링 진단을 하고자 할 때 이게 모터가 이 덕트 안에 이렇게 이제 로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 로드 쪽에다 진동 센서를 두고, 그리고 베어링 진단을 하는데 이제 감쇄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됐었던 내용이죠, 요거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전류 분석 기술이 MCC 룸에다가 CT 설치해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Hz 주변으로 이쪽으로 이제 결함 주파수가 나타나는데, 베어링 고장일 경우에는 이런 그 1X, 2X, 3X가 이렇게 피크가 올라오게 되는데, 양호한 경우에는 1X, 2X, 3X에 뭐 2X는 어떻게 이제
그 비슷하게 걸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신호가 크질 않아서 양호한 상태로 해서 이런 걸 전류 스펙트럼에서 요거를 만들어내 가지고 베어링을 진단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압 모터일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슬리브 베어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슬리브 베어링에는 항상 이 기름이 들어가도록 이제 기름 홀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요거 갖고 이제 오일 홀을 갖고 이제 고장을 찾게 되는데 이건 주로 저주파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속도 센서 하나만 두고 진단하는 이런 거에서는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뭐 변이 센서를 별도로 두고 하면은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요 전류 분석에서는 요거를 이제 다 주파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일 홀이라고 하는 게 기본 주파수의 1X 주파수의 35에서 45%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피크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2배수에서도 크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양호한 경우에는 오일 홀 현상의 그 주파수 대역에서 크게 올라오는 신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2배수 되는 데서 크게 올라오는 것도 없고 해서 고장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요 로드 언밸런스라든지 모터 고정 볼트 상태 보는 거나 얼라이먼트 상태 보는 거나 이런 거는 그 진동 분석이나 전류 분석이나 유사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류 분석 기술에는 이 장점이 이 MCC 룸에다가 뭐 현장에 모터는 현장에 있고 MCC 룸에다가 여기다가 요 후크 CT를 걸어 가지고 후크 CT를 걸어서 요 데이터를 취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단하는 이런 이제 방법을 쓰게 되면은 상당히 그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비용 면에서는 진동 센서는 여러 개를 박아서 거기에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에는 이제 강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류 분석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모터 운전 속도를 계산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CT를 통해서 전류 신호 받아들인 거를 그걸 FFT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60Hz 축이 제일 크게 60Hz 쪽이 제일 크고 나머지 쪽에서 어떤 피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피크 나오는 것 중에 속도를 나타내주는 피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각 전동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동기 속도가 1800rpm인데 이게 30Hz 주변에서 피크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FFT 하는 상태에서 이게 주파수 축이 되고 X축이 60Hz 축이 되는데 이게 제일 크고 나머지 피크가 발생하는 것 중에서 그 속도를 나타내주는 피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각 전동기라 그러면 30Hz 주변에 나타나는데 여기가 29.68Hz다. 여기다 60을 곱하면 이게 이 모터가 지금 이 현장에서 부하 조건, 또 전원 조건에 따른 거기에 실제로 돌고 있는 이게 운전 속도라는 얘기죠. 이제 계산에 의해서 나온 속도고 요거를 스트로보스코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스트로보스코프에 나오는 거가 이제 1783. 계산량이 1780 해가지고 거의 오차가 없이 계산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속도가 계산이 되면 요거에 의해서 유도 전동기에 우리가 슬립을 계산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계적인 결함에 대한 주파수를 요 슬립에 대한 걸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진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MCC 통해서 모터로 가는 요런 그 삼상 케이블에서 요 CT를 통해서 전류 받아들이고 PT 통해서 전압을 받아들여서 속도 계산을 해서 뭐 회전자 고장이나 또 이 기계적인 결함이나 또 전압 전류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전원 상태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류 분석에서 가장 잘 보는 거가 이제 이 로터 바, 유도 전동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회전자 결함을 잘 보게 되는데 이 회전자의 이 로터 바하고 여기 엔드링하고 이게 크릭이 있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여기서 이제 전류로 어떤 신호가 나타나게 돼서 요 고장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운전 속도 계산이 되면 요 슬립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런 식에 의해서 그 슬립에 의해서 로터바 주파수라고 하는 이런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요 주파수에서 여기 FFT를 하게 되면은 그 주파수가 만약에 요 주파수라 그러면은 그 주파수에서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로그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양호한 경우는 그 주파수에서 피크되는 게 없고 고장일 경우에는 피크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고장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모터를 확인을 해보면은 부러져 나간 거를 알 수가 있고, 이게 심하게 되면 이제 이런 칩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에어갭에 돌아다니다가 이 고정자 절연 권선을 이렇게 시꺼멓게 묻을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이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고정자 권선을 갖다 다 결단을 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신호 분석에 의해서 미리 고장이 나기 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를 뭐 한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모터를 뜯어보면은 모터 상태가 고장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요게 베스트라고 보는데 이게 진단 결과는 고장으로 나왔는데 모터를 뜯어봤을 때 양호하게 나오면 이게 상당히 낭패한 경우죠,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고려대학교의 저 이상빈 교수팀하고 쭉 한번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제일 그 어려웠던 거가 이제 요 에어덕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 극수하고 그러니까 4극이든 8극이든 요런 극수하고 요 스파이더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장 신호로 똑같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요게 어느 모터를 이제 8극 모터를 진단을 했을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로타바 주파수에서 그 피크가 이게 크게 올라오게 되면 고장으로 진단을 해서 우리는 요 시험기에서는 진단 장비에서는 요 신호만 봤을 때는 고장으로 진단을 해서 모터를 이제 분해해서 봤을 때 요게 회전자 축이고 요걸 스파이더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 뭐 전체 철심이 원통으로 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 통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걸 스파이더라고 부르는데 이게 8극인데 이게 8개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도 자석이 통과되고 하기 때문에 이 로터바 주파수와 똑같은 데서 신호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 상태에서만 이게 측정을 했을 때는 이제 고장으로 오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 상태에서 볼 때 이게 오진단이 발생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웨이브렛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동전류를 보면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동전류파형인데 이게 시간이고 기동전류가 이게 운전전류고 기동전류가 한 7, 800까지 튀었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CT 갖고 이제 전류 측정하는 건 이 상태에서 취득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CT 갖고 사인 함수로 된 거 취득한 거를 이거를 이제 주파수 축하고 전류 축으로 이 축으로 변환을 하는 게 이제 FFT 축이 되죠. FFT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 함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기동 전류에서 보면은 여기는 슬립이 1부터 0까지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FFT 했을 때는 주파수고 전류축 2축만 나타내는데 죽었던 요 시간축을 살려내서 보게 되면은 3축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오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동 전류를 측정을 해서 이걸 웨이브렛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타임 시간축이고 이게 프리퀀시 주파수 그다음에 전류 튀는 거를 요 색깔로 표현을 해서 3축으로 표현을 한 거죠. 양호한 모터는 전류가 튀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흐릿하게 나오거나 아예 없거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고장일 경우에는 요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V자 형태로 해서. 그래서 기동전류만 측정을 해보게 되면 V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를 바로바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그 아까 그 루타바의 오진단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류 분석에서는 뭐 이런 거 전원 상태, 그다음에 이게 회전자 상태, 그다음에 이 기계적 결함 상태를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 그중에 요 진동 분석하고 비교해서는 진동 분석 이제 기계적 결함이 강점이 있는데 요 전류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기계적 결함도 어느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이 전기적인 문제를 잘 보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MCC 룸에서 MCC 판넬에서 이 차단기가 붙었을 때 이걸 활선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운전 상태 진단이 가능하고 그 차단기가 이제 트립이 됐을 때 껐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정지 상태일 때는 요 장비에서 모터 쪽으로 그 시험 전압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연 저항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개발 중에 있고 요거는 그 저압 모터일 경우에는 이제 500볼트를 시험 전압으로 놓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80이나 440볼트 받아가지고 500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연 진단도 저압 모터일 경우에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요 모선에서 결선 불량이 생겼어요. 부스바라든지 뭐 퓨즈라든지 릴레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가 이제 느슨해져 있거나 고장이 있게 되면은 그 이제 화재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판넬을 열고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로 보게 되는데 이것도 전류 신호를 갖고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설비 예지 보전, 모터의 예지 보전하는 기술이 진동 분석하고 전류 분석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진동 분석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 결함의 강점이 있는데 그것도 뭐 진동 센서 하나만 놓고 그 RMS 값을 보는 거에는 좀 그거보다는
또 전류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는 진동 센서 하나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뭐 서너 개 놓고 보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면에 강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정기적 고장을 더 많이 보는 강점이 있어서 두 가지의 그 장단점을 보고 그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될 걸로 해서 두 가지 기술에 대한 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